최고의 독서가로 알려진 이덕무는 평생 동안 2만여 권의 책을 읽었고 너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하지만 주간에 쓴 거 이렇게 한 손에 쥐어지는 게 이 한 권이야. 그러니까 생각하면 그렇게 많지 않아. 2만 권. 암튼 그래도 책을 읽었고 수백 권 이상의 책을 필사했다. 낮 동안의 햇빛의 움직임을 따라가 책을 읽었고 채가 지면 등불에 의존해 책을 읽고 눈병이 나서 힘든 상황에도 실눈 뜨고 책을 읽었고 외출할 때도 책 들고 다니고 상황이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책을 읽었다. 이렇게 독서에 대한 열정을 보였던 이덕무는 스스로를 책만 읽는 바보로 칭하며 깊이 있는 독서를 위한 여러 방법을 제시했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거겠네. 이덕무가 제시한 독서의 방법은 독서, 간서, 초서, 교서, 평서, 저서 등이 있다. 기억나요? 문단의 마지막에서 열거한다. 무조건 설명해 주게 돼 있어. 나눠서. 먼저 독서는 입으로 소리 내면서 리듬에 맞춰 읽는 방법으로 소리를 내서 읽을 때 글에 담긴 성연의 기운이 독자에게 들어온다고 생각했다. 간서는 선생님 왜 밑줄 안 거요? 벌써 몇 개인데 6개거든. 이 6개를 밑에서 설명을 해준다? 간략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OX 할 거니까 찾기 쉽게 네모만 표시해 놓는 거지. 간서는 눈으로만 읽는 것으로 이덕무는 한밤중에 책을 읽을 때 소리내지 않고 눈으로 책을 읽었다. 초서는 중요한 내용을 베끼면서 읽는 방법으로 정약용이 강조했던 방법. 손으로 책을 베껴쓰며 읽으면 내용이 오래 기억되고 생각이 명료하게 정리된다고 했다. 교서는 책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살피며 읽는 것, 의문점이 생기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관련 내용을 찾아보며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것이다. 평서는 인상적인 부분이나 전체 내용에 대한 감상과 평을 남기며 책을 더 잘 이해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책을 반복해서 읽을 때마다 다른 감상을 남겨두고 이를 비교하면 더 깊이 있는 독서를 하는 거다. 저서는 독서를 마친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서 글로 남기는 방법이다. 남의 글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글에 대해 생각하고 싶은 말을 설득력 있게 글로 작성해서 스스로 저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2줄 반에 끝나는 애도 있고 2줄짜리도 있고 한 3줄 가는 애들도 있고 평서는 말이 또 엄청 많지. 평서에는 조금 시선을 더 줄까? 그냥 그 정도만 체크하는 거지. 이덕무는 독서에 필요한 4가지 태도를 제시했다. 이 한 문단에 4가지 다 들어가야 되니까 첫 번째, 두 번째만 또 따로 체크해 놓으면 돼. 일단 독서에 필요한 4가지 태도. 첫 번째는 반복해서 읽는 태도로 이를 통해 책의 내용에 익숙해진다. 두 번째, 여러 관점을 비교해서 읽는 것. 세 번째, 책을 읽다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함부로 확신하지 않는 조심한 태도. 네 번째,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책을 읽으며 자신만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이덕무는 정리해 줄 건가 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독서의 바람직한 방법과 태도를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독서를 돌아보고 젊은이가 책을 읽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하며 독서를 적극적으로 권면했다. 3번만 잠깐 보기 같이 읽을게요. 평소에 좋아하던 작가의 새 소설이 나와서 바로 읽어보았다. 인공지능의 영향력이 매우 높아진 세계를 디스토피아적으로 묘사한 거다. 간략하게 요약했죠? 소설 중간에 인공지능이 인간들에게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지금의 우리에게 하는 경고와 같아서 섬뜩하고 머릿속을 맴돌아서 해당 내용을 옮겨 적어 두었다. 왜? 오래 기억하려고. 책을 읽고 나서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궁금해져서
관련 서적을 찾아 읽었고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인공지능이 사용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지. 그리고 편리만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인공지능을 사용하다 보면 소설에 묘사된 것처럼 어두운 미래를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비판이지. 이 소설은 재미있으며 인공지능의 양명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하였다. 평가하고 있죠.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 방안을 찾기 위해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나의 생각. 인공지능에 대해 모르는 게 많아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말라고 이덕무 씨 얘기했지. 인공지능에 대해 더 공부한 다음 책을 다시 읽어보겠다는 다짐을 했다. 1번. 인상 깊었던 부분을 옮겨 적어둔다. 해당 내용을 오래 기억할 수 있다. 맞지? 독서를 마친 후 자신의 생각을 글로 남긴다. 내가 스스로 저자가 되는 것이다. 저서 했다. 맞지? 소설 전체의 내용에 대해 감상과 평을 남겼다. 소설을 더 잘 이해하려고 했다. 평서했네. 소설을 다시 읽어본 후 느낀 점을 이번엔 독서 일기와 비교하면서 깊이 있는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설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추가적인 독서를 통해 이를 바로잡는 모습. 대충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위로 올라오면 어디가 있어? 여기. 추가적인 독서는 여기에 해당되죠. 추가적인 독서 하려는 이유는 뭐였어?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인 독서를 하려고 한 거지. 밑에 5번처럼 잘못된 부분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추가 독서한 건 아니지. 5번 탈락. 잘못된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지운 다음에 뭐라고? 자신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도 해놓으면 되겠죠. 1, 2번 두 문제 시작. 1번 더 깊이 있는 독서를 하기 위한 방법과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세 번째 문단 독서를 위한 태도. 또 위로 올라가면 독서를 위한 방법. 위에 깊이 있는 독서를 위한 방법 6가지. 1번 맞죠? 2번 책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기도 했습니다. 수백 권 이상의 책을 필사했다. 2번 오케이. 3번 독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눈병이 났을 때에도 책을 읽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했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았어? 4번 맞죠? 스스로를 조선 최고의 독서가로 칭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책만 아는 바보라고 이야기를 하며 독서에 대한 열정을 드러낸 거죠. 나 책 읽는 바보예요랑 내가 책 읽기는 최고지 하고는 다르죠. 정답은 5번. 2번 기억. 독서에 필요한 4가지. 1. 독서 상황에 따라 책을 소리내서 읽을 수도 있고 독서. 눈으로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간서. 상황에 따라서 아니야. 독서와 간서를 구분한 이유는 뭐야? 여기 독서의 방법인 거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읽어라는 아니야. 오히려 독서와 간서는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 거지. 상황에 따라서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그래서 1번 틀려. 익숙해지기 위해서 반복했습니다. 책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도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진 않았습니다.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해결해야 하고 내용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다른 주제의 글도 찾아서 읽어보아야 한다. 딱 좋은 이야기. 틀린 건 1번.